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화 작가도 굉장히 뭐랄까요? BTS처럼 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 동화 작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좀 보시는 방향이 있나요? 교실에 오는 학생들은 예. 전공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동화를 원하면서 이 학교에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글을 보면 좀 알겠어요. 얘는 동화를 써도 되겠다. 그런 감수성이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네. 이 상대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쨌든 첫 번째 독자가 어린이니까 첫 번째 독자에 맞춰지는 어떤 이해의 정도가 있어야 되죠. 인식의 깊이도 그 대상을 이해하는 정도 안에서 그걸 잘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만을 생각해서 유치하면 돼.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만 생각한다고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독자예요. 이 장르의 특성은 모두가 읽어서 가능한 것이라야 되거든요. 어른도 재미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해 가능하고 재밌어야 되고 또 받아들일 바가 긍정적으로 좋아야 되고 어른 역시나 다른 거 가져가시더라도 그런 다른 거 감수성 안에서도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 경우 보면 안타까운 게 딱 잘 읽어야 6학년 때까지 동화 읽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럼 아주 약간 좀 네. 동화 고르는 건 조금 좀 분위기가 맞아. 그렇기도 하고 이 학습 자체가 동화하고 관계없는 데로 가고 있고 선택이 된다고 해도 대학에 필요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6년 이상을 멀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걸 다시 접하고 나면 아 맞아 이런 거 나 어렸을 때 읽었지. 근데 너무 그 동안에 공백이 컸던 거예요. 네. 그리고 딱 보면 쉽잖아요. 맞아요. 네, 짧고 얇고 예.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지만 어려워요. 어려움을 느껴요. 열이면 열 다. 네. 사실 시도 소설도 중고등학교 때 해요. 맞아요. 이거 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채널이 있단 말이죠. 동화는 없어요. 아동문학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아동문학을 보면 좀 보고 힐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어른 또한 어린이였던 시절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감동받는 부분들이 반드시 교집합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건 그래도 글 조금만 고치면 그래 동화 작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나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보이죠.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정답이 없어요. 또 누가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스스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안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자기 일이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답이 없어요. 동화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너무 재밌어 감동받았어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동화 작가가 되려고 꿈꾸다가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면 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동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할 가치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교실에서 해마다 몇 번을 경험을 하는데 동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부터가 일단은 본인이 벗어야 될, 깨야 될 껍질. 그게 동화가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예쁘게 들려주려고 하세요. 일단 그런 것부터가 이제 이게 문학이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좋은 계몽적인 어떤 걸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부터가 일단은 좀 빨리 깨야 되는 편견인 거고 그리고 본인 이야기부터 사실은 해야 돼요. 제가 마당을 나와 나는 딱 쓰지만 내 얘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제가 겪은 어떤 경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살짝 바뀌기는 했지만 모양이 그래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본인들은 본인의 나쁜 거는 살살 감추고 사실은 그런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감동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공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학처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가치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쉬울 것이다.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야단 못 쳐요. 이게 아니다 이런 말 못 해요.
아, 네네네 이래가면서 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왜 아닌지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전혀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안 고치고. 못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게 아니고 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동문학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때 전혀 읽지 않다가 대학에 와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읽어보니 재밌네. 그래서 해봐야겠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막막하죠. 현실적인 거는 학점 따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그런데 재미가 있어서 더 해보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요. 시작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나는 못 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어떤 감수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는 뭐 산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수성이 특별히 좀 있는 사람은 섬세한 경향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더 나쁜 거는 뭐가 있냐면 상처가 많았던 어린 시절의 사람은 그걸 많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를 현실에서 봤을 때 걔 마음이 어떨지 알아요. 그거 못 지나치죠. 그러면 그때 본인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좋지 않은 시절이었으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키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특별히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꺼내기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동화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문학이다라는 접근 시각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 아픈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도 충분히 공감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좀 내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많은 팁들을 저희가 얻어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20주년 이제 출판사에서 20주년인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할 때는 뭐 읽을 만큼 다들 읽었을 텐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랬는데 일단 다른 그림의 책이 하나 나왔을 때 새로 시작하는 기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김한현 선생님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글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림을 좀 희화시키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하지 않고 들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글이 좀 대체로 안 그러려고 해도 좀 무거운 거 이런 게 좀 있는데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 네, 유쾌하고 싶고 원래 유머가 없는 사람이라 유머는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좀 조금 좀 가볍고 재밌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주년까지 날라왔습니다. 우리 마당을 나온 남탁 잎사귀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황선미 작가님이 있기까지 우리 잎사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마당을 나온 남탁 읽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또 감동받아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당을 나온 남탁을 읽은 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특별판을 냈을 때 독자들에게 뭔가 좀 한마디 출판사에서도 얘기를 좀 하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뭐라고는 하고 싶은데 딱 하나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념판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거 문학상에서 떨어진 작품이고 그리고 편집자가 이거는 어린이 책으로는 부담스럽다. 무겁고 어렵다. 아무리 못해도 청소년 소설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가 선택을 안 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작전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독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독자가 살려준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서울도서관에서 함께한 스테디셀러와 함께하는 온라인 북 콘서트,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대작가님이신 황선미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